오마이사이트라고 하는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랑 비슷한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걸로 시연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배치를 하기 전에 요거 이제 각각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결정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설명드리는 김에 파악하는 방법,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로 파악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작업하실 때.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내가 원하는 보고자 하는 영역을 이제 마우스로 올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요소 검사라는 걸 하시면 밑에 이렇게 떠요. 좀 복잡한 글자긴 하지만 보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이제 올려보시면 위에 화면에 블록이 잡히죠. 이렇게 잡힐 때 요게 가로 사이즈가 20-6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제 거고요. 얘도 사이즈가 똑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도 20-6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20-8이겠죠? 네, 여기 20-8이 있습니다. 그래서 20-6, 20-6, 20-8, 총 20-20짜리 요 이제 행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20짜리 행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0 행이 들어가겠지만 얘는 같은 이제 1열짜리니까 하나의 행에다가 이제 박스를, 컨텐츠 박스를 쌓는 식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또 사이즈가 다르네요. 여기는 20-7 얘도 20-7 네, 20-6 이런 이제 배치로 되어 있고 얘랑 같은 이제 사이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를 미리 이제 파악을 했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게 커뮤니티형 홈페이지를 기본형이죠. 그거를 설치를 하면 딱 요 상태예요. 여러분들 딱 처음에 설치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설치되는 모습이 딱 요 상태입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하시고 제일 먼저 아까 뭐 했죠? 사이트맵 첨부를 했지 않습니까? 메뉴 구성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그리고 로고 바꾸고 밑에 부터 이제 내용 바꾸고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셨어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셨어요. 페이지 관리, 전체 페이지. 그리고 사이트맵 변화. 그 사이트맵 파일을 찾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죠? 미리 이제 사이트맵을 준비했고요. 확인 누르시면 페이지와 게시판이 이렇게 설정이 한 번에 됩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지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이거는 게시판입니다. 교육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제가 게시물을 좀 미리 넣을게요. 게시물을 한 번에 좀 넣은 상태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그래야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게 제가 교육 중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게시판을 만든 다음에 게시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맵 설명 드린 다음에 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제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라운드 처리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연해 드릴 때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사각 박스로 할 겁니다. 사각 박스로 할 거고 마지막에 이따가 Q&A 시간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질문을 해주세요. 라운드를 처리하는 방법 이거랑 똑같이. 네, 게시물이 입력이 됐습니다. 사이트맵을 첨부를 하고 요 위에 있는 요 내용 요거를 좀 바꿔볼게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로고를 바꿉니다. 다시 F로 들어가서 로고 클릭하시고 파일 선택해서 로고를 넣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니까 요런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뭐 무슨 대상 수상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 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그 이미지 넣기로 그냥 넣어볼게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가운데 들어갔고, 이걸 보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네요. 근데 너무 오른쪽으로 쏠렸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배치를 똑같이 행렬 콘텐츠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고 20-1로 바꿔주고 얘를 20-1을 늘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조금씩 조절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메뉴가 메뉴는 똑같지만 오마이 사이트에 있는 거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GMB의 스타일이 좀 다르죠. 메인 메뉴의 스타일이. 그래서 요거를 요 모양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얘는 아까 컬러 테마 바꾼 거 기억나시죠? 컬러 테마. 그것처럼 이 메인 메뉴도 테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뭐 대략 한 9개 정도 되는데 얘는 1번 테마고 얘는 5번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1번 테마로 되어 있는 걸 5번 테마로 일단 바꿀 거예요. 관리자문으로 가셔서 테마 변경할 때는 이 설정 변경 쪽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GMB 테마를 05로 바꿉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 날개를 좀 펼쳐야 이 GMB는 좀 이뻐요.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 이렇게 길게 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잠시만요. F로 들어가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검은색 검은색 박스입니다. D를 클릭을 하시고 ABA 레이아웃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요 글자를 지우세요.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그 사이즈가 일단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초록색 박스에 20-20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20-20 그리고 ABA 레이아웃 온라인 얘는 980이라는 사이즈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어떤 연결 값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지우시면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글자가 왼쪽으로 얘는 이렇게 튀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요거가 마치 가운데로 정렬을 시키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걸 가운데로 맞추는 방법.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F 누르시고 위에 보시면은 P라는 게 있습니다. P를 클릭을 하시고 맨 끝으로 가시면 끝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보시면 여기 사이트 토크 번호가 WT가 L로 되어 있어요. 이 값이. 이걸 C로 바꿉니다. 네, C로 바꾸시고 그리고 끄트머리에 있는 그 MG라고 되어 있는 거를 0으로 바꾸세요. 이건 여백이에요. 마진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있네요. 확인 버튼이.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홈페이지, 오마이 사이트를 보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메뉴에 밑에 서브 메뉴가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단 말이죠. 제가 허전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 지금 메인 페이지가 좀 허전해 보이지 않나요? GMB 메뉴 밑에가. 그래서 이걸 내가 원하는 메뉴를 밑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 다시 P를 누르시고 사이트콕 MF V라고 되어 있는 거를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기시면 돼요. 2를 누르시면 두 번째 메뉴의 서브 메뉴가 기본적으로 펼쳐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허전하지 않은 그런 구성도 가능하십니다. 자, 밑에 쪽에 있는 주소, 그리고 요거를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F로 들어가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냥 똑같은 걸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 글자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상호를 바꾸고 주소를 바꾸시고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면 글자가 바뀌겠죠. 자,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의 구성을 지금 이제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내용 알맹이를 전부 다 지우고 여기
실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검은색 행 박스를 삭제합니다. 과감하게. 그러면 이제 위쪽과 아래쪽만 남는 거잖아요. 이 위에다가 이제 배치를 할 거예요. 첫 번째 20-6, 20-6, 20-8 맞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20-6, 20-6, 20-8짜리 행렬 그 콘텐츠 박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저는 이 밑에 있는 검은색 박스 위에다가 그걸 붙여 넣을 겁니다. 그래서 D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쪽에 템플릿에 행렬 콘텐츠 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3개짜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개짜리를 복사를 해요. 3개니까. 그리고 붙여넣습니다. 어디에? 위쪽에.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행렬 콘텐츠 박스가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행렬 콘텐츠 박스 중에서 3개짜리는 픽셀이 고정되어 있어요. 픽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그런 비율대로 박스를 맞추기 위해서 픽셀이 고정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초록색 박스, 이게 가로폭을 관장하는 박스인데요. D를 클릭을 해보시면 20-7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로가 327 픽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숫자를 아무리 바꿔도 얘는 이걸 먼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이 픽셀을 조정할 수 있느냐 항상 질문을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디자이너들은 잘 아니까 CSS는 이 흡연소를 잘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픽셀 단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픽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울 겁니다. 그리고 20-6으로 맞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초록색 박스 20-6으로 맞출 거고요. 얘도 지울 겁니다. 그리고 얘는 20-7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가로폭도 지울 겁니다. 20-8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 집중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테스트 삼아서 해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넣고 게시판을 넣어 볼 거예요. D를 클릭을 하고 이미지 넣기. 그리고 선택을 하고 확인. 그리고 여기도 그림을 넣을 겁니다. 넣을 겁니다. 그림을. 넣기 전에 실제 한번 화면을 볼게요. 여기에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 div 박스에는 ab-line이라는 선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은데 이 이미지는 선이 필요가 없는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가 선이 필요한 이미지는 선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선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라면 여기 div를 클릭을 하시고 아까처럼 선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ab-line 제거하고 저장을 하면 실제 화면을 봤을 때 선이 없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지우고 그림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이 div를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쌓았습니다. 빨간색 컨텐츠 박스는 계속 무한정 밑으로 쌓을 수 있다라고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게시판을 만들 차례입니다. 게시판을 만들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까처럼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볼게요. 똑같이 시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D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 기초 교육 시간에 장문사 원장님께서 강의하시는 페이지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7가지 그 중에 게시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넣기 누르시고 넣고 싶은 게시판 코너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글자 수도 좀 길고 날짜도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일단 하나를 맞추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다 붙여놓고 게시판 코너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하시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를 먼저 제대로 맞춰보겠습니다.
요거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F로 들어가서 수정하지 않고 I를 클릭을 해서 임포트 해제 누르고 확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칸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아까처럼 날짜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칸 편집 삽입의 오른쪽에 한 칸 가로폭은 60 그리고 가로 정렬은 가운데 확인.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된 칸이 하나 추가됐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다시 게시판 항목이거든요. 저거는 글자로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게시물마다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DB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니까 게시물 항목이라는 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시물 항목 클릭하시고 여기에 등록일 클릭하시고 칸이 좁으니까 굳이 연도는 불필요하죠. 요거를 출력 속성에서 날짜로 바꾸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연, 월, 일이거든요. 원하시면 여러분들 시간까지도 넣으실 수 있어요. 초까지도. 그런데 연도 필요 없으니까 월, 일만 나올 수 있도록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글자 수를 좀 늘려야겠죠? 45, 50, 55 정도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실제 화면을 볼게요. 더 늘려도 되겠네요. 네, 65까지 과감하게 늘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한 줄에 5개가 나와요. 6개네요. 6개. 하나의 게시판에 6개씩 나오죠. 그래서 얘도 6개씩 나오게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게시판 설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표시고요. 그 파란색 점선 바로 안쪽에 div 클릭하시고 기본 설정 수정 누르시고 밑으로 좀 내려서 이거를 6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시판이 맞춰졌죠. 다시 되돌리기 해서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필요한 요소들마다 복사 붙여 넣기. 그럼 이렇게 이제 2개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 1열자리를 또 행렬 컨텐츠 박스를 복사해서 요놈 3가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똑같이 이 밑에 있는 div 검은색 이 위쪽에다가 붙여 넣을 겁니다. 다시 똑같이 D 클릭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행렬 컨텐츠 박스. 이번에는 하나짜리죠. 그래서 검은색 행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붙여 넣습니다. 위쪽에. 그리고 그림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이 하나 들어갔죠?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게시판을 붙여 넣을 건데 이번에는 일반형 게시판이 아니라 갤러리형이죠. 그래서 갤러리형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빨간색 박스 밑에다가 계속 쌓을 거예요. 갤러리형 게시판은 여기서 게시판 넣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이제 여러 개 이제 템플릿들이 있는 갤러리형, 템플릿의 갤러리형으로 가셔서 원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걸 찾으세요. 그 중에서는 보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가장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빨간색 클릭하고 붙여넣습니다. 아래쪽에. 그러면 이렇게 갤러리형 게시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사이즈를 좀 맞춰야겠죠. 이미지 크기와 그리고 간격 그리고 개수, 노출되는 개수. 지금까지 작업한 걸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5개 나오지만 여기는 6개가 나오고 이미지 크기와 여백이 달라요. 그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이미지 사이즈가 몇인지 대충 좀 알면 좋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요소 검사 해보시면 이미지에 사이즈가 나옵니다. 138에 102라고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 모니터로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138에 102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바꿀 때는 홈요소로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클릭.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가로 세로가 138에 102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에도 지금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제거해 볼게요. 확인. 일단 사이즈가 커졌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백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테이블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C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테이블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여기 셀 패딩이라는 곳에 값을 5픽셀, 한 8픽셀 정도 이렇게 주시면 넓어집니다.
이게 간격이에요. 여백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게시물의 개수 바꾸는 방법. 마찬가지로 여기도 파란색 점선이 있죠. 갤러리용 게시판이랑 다 똑같습니다. 게시판은. 그래서 파란색 점선을 감싸는 div, 안쪽에 있는 div 클릭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이번에는 총 개수와 이 한 줄 개수로 같이 바꾸셔야 돼요. 총 개수 6개씩 두 줄이니까, 지금 잠깐만요. 6개 한 줄인데. 네, 6개 한 줄이죠, 여기는. 그러면 6개 한 줄로 6개, 6개. 그럼 한 줄이 되겠죠? 확인.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고, 실제 화면을 보니까 좀 벗어날 것 같은데요. 딱 맞네요. 네, 이렇게 이제 배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박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다시 제가 붙여넣기로. 그리고 나서 개수를 이번에는 총 12개로 변경하시는 거죠. 한 줄 개수는 그대로 두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갤러리 배치가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밑에 또 게시판과 이미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아까 몇이었죠? 20-7? 7? 6이었나요? 네. 상당히 기억력이 좋으시대요. 자,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다시 또 클릭을 하고 밑으로 내려서 생명 콘텐츠 박스 3개짜리 복사 붙여넣기 이쪽에 하기.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게 20-7이죠? 이거를 지우시고 네, 이렇게 지우시고 뭘 넣어야 되죠? 게시판이 3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방금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게시판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어디에다가? 이 위에다가 붙여넣을게요. 저 밑에 컨텐츠 박스는 이미지를 넣으면 좋으니까 붙여넣기 위쪽. 그럼 게시판이 하나 들어갔고 또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위쪽. 그리고 붙여넣기 위쪽. 이렇게 하면 일단 게시판이 이제 3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요 3개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아까 만들어져 있던 클릭을 하시고 그림 넣기 넣으시면 되죠. 살짝 봤더니 제목이 너무 길죠,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빨간색 이걸 하나 복사해서, 아니다, 요 행박스겠네요. 지금 여기 6개 남았죠, 지금. 그리고 다시 한 1열짜리 행을 복사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넣기로 그림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걸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게시판들이 다 분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사이트에 맞는 그런 게시판들의 이름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시면 되세요. 하나만 그냥 시험 삼아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이제 타이틀들이 다 텍스트화 되어 있고 게시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게끔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것만 바꾸시면 이렇게 게시판들이 다른 걸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게시판들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전체 배치를 제가 이제 한번 시연을 해드려 봤는데
행렬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보다 더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픽셀 단위로 조절하는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행렬 컨텐츠 배치를 하고 그 배치에 맞게끔 이미지를 사이즈를 조절해서 거기다 딱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간격은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5픽셀의 마진이 자동으로 설정되게 되어 있고 위아래,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한 것들은 다 기본 형태로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웹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는 모든 걸 다 여기다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100% 완벽하게. 안 되지 않습니다. 다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이제 뭐 스타일을 하고 위스 해가지고 뭐 300 몇 픽셀 이런 식으로 픽셀 단위로 가로폭을 다 조정할 수가 있고, 이 여백이 만약에 너무 좀 적다 그렇다고 하시면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여백을 넣어줄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여백이 20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조절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그 픽셀까지만 맞추시려고 하는 노력은 나중에 정말 전문가가 되셨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저는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순서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요. 메인 페이지 배치 5번까지 왔습니다. 5번까지. 이제 서브 페이지 관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레이아웃이라는 개념 설명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개념은 원래 레이아웃이라는 이제 말은 뭐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홈뉴 솔루션의 레이아웃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명사의 레이아웃이 아니라 홈뉴 솔루션의 레이아웃은 보통 보면 디귿자라고 기초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그 디귿자. 이게 가장 흔한 구조이기 때문에 디귿자라고 그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윗부분과 그리고 좌측, 아래쪽 하단, 얘가 레이아웃 영역이에요. 물론 이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옆 디귿자가 레이아웃이 되는 거고요. 무슨 이제 그걸 조금 더 그 화면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구조, 걔네들은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뀌는 것들, 여기 알맹이가 바뀌잖아요. 얘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자면 레이아웃과 페이지, 컨텐츠,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홈뉴 솔루션은 레이아웃과 컨텐츠가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예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 100페이지짜리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이제 어떤 시원한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겨울에 좀 따뜻한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서, 또는 반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바꿔가면서 쓰기가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공을 들여서. 그래서 그 방법을, 그런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레이아웃은 이 디귿자다.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메인 하면 이게 메인 페이지잖아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면요, 그 레이아웃을 홈뉴 솔루션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를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속성 변경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 해당 페이지에 여러 가지 속성을 담고 있는 정보인데, 여기 보면 레이아웃에 선택 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지 않은 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실제 화면으로 봐도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최적화라고 하는 일반 이제 콘텐츠 페이지인데, 요거의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속성 변경을 보시면 여기에는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제 화면을 보게 되면 원래 페이지에는 없었던 레이아웃이 감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레이아웃을 씌우고 싶으면 속성 변경해서 씌워주시면 되고, 레이아웃이 필요 없다 그럼 이거를 선택 안함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레이아웃 페이지들인데요. 여기 페이지 관리에 보시면 레이아웃 분류에 여러 페이지가 있지만 기본 레이아웃이라는 페이지는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본 레이아웃이라는 건 없고, 여기 서브 레이아웃이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쓰이는 레이아웃이에요. 이게 설정 변경에 가보시면요, 기본 레이아웃에 이렇게 서브 레이아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 레이아웃은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이 기본 레이아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 레이아웃을 그대로 이제 내가 운영을 하다가 겨울용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겨울용 레이아웃을 만든 걸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페이지는 손 하나도 안 대시고 그냥 겨울용 레이아웃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쉽게 체인지해서 쓰시라고. 100페이지짜리면 그 페이지를 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좀 이해하기는 뭐 좀 난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렵지 않아요. 여기 설정 변경에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그게 기본 레이아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서브 레이아웃 요거를 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페이지 관리의 레이아웃에서 서브 레이아웃에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걸 잘라내기 해서 오른쪽에다가 갖다 붙이시면요, 그냥 역 디귿자 레이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꾸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홈묘솔루션의 레이아웃의 개념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설명을 좀 드리게 됐어요. 이제 이 시간에는 좀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개념을 설명드리는 이제 이 타이밍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따가 실습도 하거든요. 그때 실제로 사용이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노출 제한 기능이에요. 노출 제한 기능.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어디 갔지? 되돌리기를 한 번밖에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요거 박스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저는 관리자로 로그인을 한 상태죠. 그런데 로그인을 하지 않고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로그인을 하기 전에는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박스가 나오고 버튼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와 로그아웃 버튼이 나오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보통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문법을 써야 돼요. if문이라는 문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로그인 했을 때와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조건이라는 게 다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조건이 다를 때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떤 조건일 때 보여주고 어떤 조건일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이 로그아웃 박스를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지만 가격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뭐 게시판 그 상세 정보에도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가령 뭐 쇼핑몰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에 그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매입을 해요. 매입처. 그거를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관리자만 봐야 돼요. 그럴 때. 그래서 관리자만 봐야 될 때, 또는 뭐 회원 레벨별로 뭐 다르게 보여주고 싶을 때, 그때 노출 제한 기능이라는 것을 쓰시면 아주 손쉽게 그걸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환 문자열 기능. 이 치환 문자열 기능이라는 거는 노출 제한이랑 빈번하게 같이 많이 쓰여요. 치환 문자열이라는 건. 근데 이 치환 문자열이라는 거는 이제 그 개념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 홈묘솔루션이 프로그램이 뒤에 숨어 있겠죠. 여러분들은 보지 않아도 되지만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코드 중에서 변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그 변수의 값을 알아야 돼요. 가령 조건을 내가 어떤 조건을 찾을 때는, 그래서 그 변수의 값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거나 아니면 화면에다가 보여주거나. 어렵죠? 이따가 제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좀 시연을 해드려 볼게요. 어쨌든 치환 노출 제한 기능은 어떤 조건일 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는 거. 치환 문자열은 그 안에 돌아다니는 내부의 어떤 변수들, 그리고 이제 그 변수의 값을 바깥쪽에다가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조건을 비교할 때 그때 같이 써주거나 하는 두 가지 조금 어려운 기능이 지금 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노출 제한 기능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지사항이라는 거를
페이지 편집을 누르고 div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고 밑에 쪽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여기 노출 제한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모든 div 테이블, 칸, 줄, 항목들까지 다 나옵니다. 이걸 지금 딱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항상 노출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노출되는 거예요, 넣으면. 그런데 어떤 조건일 때만 노출을 되게 해라 라고 하고 싶으면 무조건 체크 해제하시고 그냥 관리자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요. 이 공지사항은 관리자가 아닐 때는 이제 안 나오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나오죠.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얘는 지금 관리자로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요거입니다. 요런 게 이제 응용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이렇게 쓰입니다. 랜딩 페이지 추적화 요즘 뭐 이슈가 많죠. 이제 홈런 솔루션은 노출 잘 되니까 방문을 많이 들어와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환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이탈을 한다면 어떻게든 붙들어야 되는 한 페이지라도 더 보게 만들어야 되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미션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지만 오마이사이트 운영하면서 이제 알게 된 한 가지 있어서 제가 시도를 해본 게 있어요. 이쪽 네이버에서 검색을 오마이사이트 이렇게 이제 해서 검색을 하면 여기 웹문서가 이제 뜨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 내용만 읽고 그냥 나가버려요. 검색을 해서 딱 보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탈률이 좀 높아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관련 있는 다른 글을 좀 옆에다 보여주면 조금 더 한 페이지라도 더 보지 않을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관련 기사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게시판을 달았어요. 여기다. 이게 이제 기본 기능은 아니에요. 그냥 게시판을 갖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룰 때 보시면 이 공지사항 목록 페이지에서는 안 나와요. 왜냐면 목록 페이지에서 그게 나오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걸 보여줄지 모르고 그래서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의 상세보기 페이지일 때만 나와라 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노출 제한과 그리고 치환 문자열이 같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아시면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가 가능하신 거예요.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게시판을 넣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을 바꾸셔야 돼요. 레이아웃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페이지로 가셔서 서브 레이아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을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반형 게시판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복사해서 붙여넣을 거예요. 일단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공지사항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뭔가 설정을 이제 걸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체크를 해제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치환 문자를 넣어줍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뭐 회원 레벨 선택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회원 레벨 기준으로 뭐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할 때 어떤 특정 페이지일 때 그때만 보여라 라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이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필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현재 페이지 파일명이에요. 요 치환 문자열이라는 구조가 여기 보시면 중괄호로 시작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 이름을 쓰고 중괄호로 닫은 다음에 이것과 그게 같으면 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지사항의 상세보기 페이지 파일명을 딱 적어주면 끝납니다. 상세보기 페이지는 뭐냐? 어디 있을까요? 요거니까 공지사항에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AB207로 이렇게 나오지만 요거의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나옵니다. 파일명.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명이 2075.php일 때만 div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해볼까요? 공지사항 안 나왔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조건문을 이제 어떤 변수와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시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노출을 제한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노출 제한과 치안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게시판을 이제 여기서 아까 새로 추가해 본 적 있죠? 첫 시간에. 관리자에 가서 게시판을 가서 게시판 만들기를 해서 게시판을 만들면 이제 하나의 게시판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게시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5가지 형태의 게시판이 계속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홈페이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항목을, 게시판의 항목이 글쓰기, 제목, 내용, 그리고 작성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회사명 이런 걸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만들어져 있는 게시판에 각각의 페이지들을 약간씩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가능하게끔 홈요솔루션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글쓰기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회사명이 나오게 하려면 입력상자라는 걸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저장이 된 내용을 제목을 클릭을 했을 때 입력받은 회사명이 나와야 되고, 그런 관계만 이해하시면 이제 항목을 어떻게 넣는지, 입력상자를 어떻게 넣는지 이것만 이제 아시면 그렇게 바꿔 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폼들도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여드릴 일은 여기에 빠른 상담 신청 박스를 하나 넣을 거예요. 첫 페이지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그래 내용이 좀 괜찮네, 메인 페이지에 이제 빠르게 상담 신청하고 그냥 나가고 싶어, 그런 이제 수요를 붙들기 위해서 이름하고 그리고 뭐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간단한 상담 내용, 이 3가지 정도로 입력하고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입력상자를 보통 많이 달죠. 그래서 그거를 달고, 그리고 그렇게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입력받은 DB에서 휴대폰 번호죠. 연락처잖아요. 그래서 목록에서 휴대폰 번호를 좀 빠르게 보고 그거를 문자 메시지도 좀 보내고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목록에 전화번호가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걸 해볼 거예요. 좀 적절한 이제 그런 예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게시판은 좀 프로그램의 개념이 좀 믹스가 된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좀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냥 요게 딱 게시판이죠. 게시판 딱 누르면 보통 목록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목록이 나오고, 그리고 제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정하면 수정하는 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삭제하겠냐 확인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목록 페이지 다시 돌아가는 거, 쓰기 버튼, 쓰기 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홈요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록, 보기, 쓰기, 수정, 삭제, 답변까지 페이지들이 이제 게시판을 만들면 6개씩 생성이 돼요. 따로따로. 그러면서 그 각각의 이제 페이지들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들은 인풋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이 100개라도 같은 폼이면 목록 폼 하나, 100개여도, 게시판은 100개여도 목록 폼 하나, 쓰기 폼 하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구조로 페이지들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게시판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 딱 4가지예요. 게시판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여러분 페이지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7가지를 배우셨죠? 근데 이제 게시판을 만드는 6개의 이제 그 페이지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구성 요소는 딱 4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버튼이 있어요. 게시판용 버튼. 글쓰기 버튼도 있고 수정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여기도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시물 항목이에요. 게시물 항목. 얘는 그냥 글자거든요. 얘도 다 항목인데 그냥 일반 항목이에요. 얘네들은 글자예요. 그런데 게시판에 들어가는 요 이제 영역, 파란색 영역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내용을 끄집어 온 것들은 게시물의 항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버튼과 게시물 항목. 그 다음에 입력 박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입력 박스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구성 요소. 버튼, 그다음에 항목, 입력상자, 폼이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놈이에요. 이 폼이라는 게. 그래서 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6가지 페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록, 보기, 쓰기, 수정, 삭제, 답변. 각각 6가지마다 다 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폼이라는 게 없으면 게시판이 저장이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액션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폼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여러분들께서 폼을 아셔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이 검색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폼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서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옮겨서 검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그런 경우에 이제 폼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글쓰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만약에 회사명이라는 걸 넣었는데 그 회사명이라는 걸 반드시 입력하고 넘어가야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 그거를 미리 인지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빠른 상담 신청 폼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 공지사항을 제거하고 페이지 편집 누르고 공지사항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DIV를 컨텐츠 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밑에 쪽에 쭉 내려보시면 게시판에 기타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하기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담 신청하기가 들어가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름하고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끝입니다. 이 작업.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도 하나 더 받고 싶어요. 상담 뭘 원하시는 건지. 그래서 내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내용이라는 입력 상자를 넣어볼 거예요. 페이지 편집 들어가시고 여기에 한 줄을 더 추가할 겁니다. C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줄 편집, 복사, 가로 한 줄, 그리고 붙여넣기. 붙여넣기 아래쪽에 확인. 그러면 휴대폰이라는 게 복사가 됐겠죠? 이거를 클릭을 하고 글자는 그냥 내용. 그리고 얘는 한 줄짜리가 아니라 좀 여러 줄을 넣을 수 있는 입력상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휴대폰 입력상자를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으로 바꿉니다. 이거. 내용. 1번으로 바꿔요. 그리고 여기에 휴대폰 번호가 기본적으로 찍히게 되어 있는 설정을 삭제를 하고요. 텍스트는 한 줄짜리 텍스트 상자고요.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짜리 입력 상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런 사이즈, 이건 그대로 두고 이거를 텍스트 에어리어로 바꿉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줄짜리 입력 상자가 들어갔고 실제 화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확인을 누르면 접수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네요. 됐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 내용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라도 받아야 이제 뭐 상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해야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폼으로 들어가십니다. 폼 들어가는 방법은 많이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파란색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설정, 되어 있는 이 div 안쪽에 있는, 바로 안쪽에 있는 div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기본 설정 수정 많이 눌러보셨죠? 목록에서. 그게 목록 폼을 계속 설정하셨던 거예요. 이미. 근데 쓰기 폼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 설정 수정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목록 폼과는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보시니까 이제 여기 보면 쓰기라고 되어 있죠. 폼 종류가.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선택하는 겁니다. 내용 1번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상담을 하고 확인을 딱 눌렀어요. 접수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좀 약간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마케팅적으로 사실은 저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환 페이지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쁘게. 그리고 요거 신청을 이제 해주셨는데 다음 과정은 뭐 이렇습니다. 라고 안내문을 더 달아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로그 분석 스크립트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페이지로 이동되게 하는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페이지 편집 누르시고 다시 폼 설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D를 클릭을 하시고 기본 설정 수정 누르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썸밋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이지 이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환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나와요. 시스템에 전환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면 저장이 된 다음에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환 페이지 설정하는 다음 방법입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전환 페이지가 있으니까 굳이 뭐 메시지까지 나오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다고 하시면 그 메시지는 아까 그 폼에서 다시 빼시면 됩니다. 여기 접수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지우시면. 요게 이제 쓰기 폼. 수정도 마찬가지, 삭제도 마찬가지. 처리되고 나서 어디로 이동해라라는 설정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리자가 그거를 즉시 받아보면 좋겠죠. 뭘로?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는 돈 들어가니까 이메일로 받으면 돼요, 요즘은. 이메일로 받는 방법.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상담형 게시판이라는 이제 것과 게시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이제 잠깐 돌아가 보면 이 폼 설정에 기본 설정 수정 가시면 여기에 상담형 게시판으로 이 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쓰기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글을 쓰고 저장을 하면 상담형 게시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상담형 게시판에 게시물이 등록됐을 때 메일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하시면 돼요. 어디서 하냐면 게시판 관리에서 전체 게시판을 누르시고 밑에 보시면 상담형 게시판 있을까요? 여기에 게시물 등록 시 누구한테 보낼 거냐, 등록한 사람한테 보낼 거냐 먼저 써 있어요. 보통은 호스트들, 이메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진 회원한테 이메일이 전송이 되어 있어. 그럼 스마트폰으로 바로 푸시가 되니까 내용을 바로 그 즉시 클릭해 보시면 내용이 뜨거든요. 그거 보고 상담하시면 돼요. 자, 쓰기 게시판을 이제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쓰기 폼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게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게시판에 일반 글쓰기 폼이 있죠.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쓰기 페이지와 뭐 메인 페이지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하는 거니까 쓰기에 대한 부분 설명이 이제 끝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록에서 전화번호 끄집어내고 클릭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게 하는 거 그거 몇 가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3시 10분까지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